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철쌤입니다. 오늘은 구글 사이트 도구를 활용한 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크롬을 실행시킨 후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우측 상단에 자신의 정보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가운데 있는 검색창에 사이트 도구라고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첫 번째 구글 사이트로 이동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보이는데요.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사이트 도구의 메인 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업 시간 혹은 외부 다른 곳에서 활동했던 사이트 도구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를 해볼 건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새 사이트 만들기가 보일 겁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제 인터넷상에 나만의 하나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좀 다양하게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 먼저 가장 메인 화면이죠. 여기에는 선생님이 기술 오픈 포트폴리오라고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작성을 하면 살짝 아래로 내려간 것이 보이죠, 이쪽에. 자, 이거는 영적에 있는 이 검정색, 이 파란색 점을 양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친구를 선택한 후에 두껍게 할 수도 있고, 기울일 수도 있고, 줄을 그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맨 앞에 보면은 제목이라고 해서 일반 텍스트, 제목, 작은 제목, 부제목, 작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글자의 크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폰트체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고 글꼴 더보기라 해서 추가하거나 그 설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선생님을 진하게 한 후에 일단 살짝 기울여 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왼쪽으로 정렬할 건지 가운데로 정렬할 건지 오른쪽으로 정렬할 건지를 선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자간이나 들여쓰기 이런 것들도 기능을 활용해 보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제목에서 여기 하단에 보면 이미지 변경이라고 있어요. 이 이미지 변경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이고 있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의 배경의 내용을 외부에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이미지를 원하는 것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또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어두운 화면을 선택해서 한번 넣어보면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의 이미지가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옆에 보면 머리글 유형이 있는데 머리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글 유형을 선택해 보면 표지, 대형 배너, 배너, 제목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표지는 이걸 전체적인 화면으로 만드는 걸 표지라고 하고요. 대형 배너, 사이즈가 좀 큰 사이즈, 배너는 일반 사이즈, 제목은 우리가 쓴 글씨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생님은 오늘 테스트 겸 이 배너 정도로만 세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사이트 이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소속 학교와 학번 혹은 이름을 적게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선생님이 창덕여중 그리고 3학년 5반에 1번 김창덕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와 함께 여기 위쪽 이름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만약에 로고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해서 로고 추가를 누른 후에 로고에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여기 구글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스마일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스마일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스마일들이 보일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다양한 자료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영어로 이렇게 쳐주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이렇게 웃는 친구를 선택한 후에 여기에서 삽입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선생님이 원했던 로고가 이미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꾸며볼 텐데 우측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 구글 사이트 도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입력할 건데 첫 번째가 텍스트예요.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글자를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죠. 문자 형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키워볼 수도 있고
색깔을 이런 식으로 색깔을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이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요.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 여기에서 다뤘던 것처럼 표지에 다뤘던 것처럼 구글에 있는 걸 검색해서 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미지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번 해봐서 여기 이미지 검색에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스마일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웃는 친구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번엔 윙크를 하고 있는 새로운 스마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바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삽입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걸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링크를 넣을 수 있는 소스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하거나 넣고 싶은 링크들을 이쪽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주소에 들어가서 선생님의 이런 유튜브 링크를 첨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 위쪽에 있는 링크를 복사한 후에 여기 삽입에 돌아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선생님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링크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보면 이렇게 클릭을 하면 링크가 따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하냐면 나중에 게시를 한 후에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걸 확인해야 하는데 이 기능은 잠시 후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로 입력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이렇게 링크, 영상, 카페,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의 세부적인 기능을 한번 보면 이 옆에 조그만한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섹션 배경을 보면 몇 가지 디자인 플랫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 1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는 내가 이 해당 칸에 원하는 이미지를 따로 채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티가 나게 이렇게 바꿔보겠고 이것의 색깔은 하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한 후에 우리가 여기에서 만든 것들을 똑같이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섹션 4번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럼 똑같은 친구가 이렇게 복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것들의 배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옆에 있는 여기 점점점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인데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르기, 크롭 보이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내가 만약에 이 이미지 크기를 크게 확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있는 파란색 점을 선택한 후에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고 하면 클릭을 한 후에 옆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이 파란색 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미리 보기의 화면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죠? 해서 내가 딱 이렇게 놓으면 이런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인데요.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강조하거나 섹션 4번을 복사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면 옆쪽에 보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깔끔하게 템플릿을 만들어주는 건데 예를 들어 이런 템플릿을 만들면 클릭하면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여기 제목, 설명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이미지 선택을 누른 후에 선생님이 검색에 들어가서 스마일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친구를 삽입을 해보면 여기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웃는 표정입니다. 웃는 표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미지 넣고 텍스트 넣고 부연 설명 넣으니까 훨씬 더 풍성하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우리가 딱 풍기죠. 그래서 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좀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으로 페이지를 구성할 때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것들은 부가적인 기능인데요. 이렇게 유튜브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 설문지 같은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른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페이지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위쪽에 홈이라고 하는 집 모양의 아이콘을 하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우스 스크롤을 위쪽으로 올리면 우리가 앞서 작업했던 기술 오픈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큰 제목이 여기 가운데 보이고 왼쪽에는 사이트 명칭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 오른쪽에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여기 탭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해요. 그때 쓰는 것을 우리가 이 페이지 기능입니다. 자, 여기 하단에 보면 동일하게 플러스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새 페이지 보이죠? 클릭하면 새 페이지라고 해서 이름을 작성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이저 조각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큰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이쪽에 레이저 조각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의 홈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홈 버튼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레이저 조각기 누르면 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레이저 조각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 또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때 쓰는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이 레이저 조각기 프로젝트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3개가 보일 겁니다. 이 친구를 클릭하면 여기에 페이지 사본 생성, 속성, 하위 페이지 추가, 탐색 메뉴 숨기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삭제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레이저 조각기 프로젝트의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면 여기 하위 페이지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는 새 페이지가 아니라 새 하위 페이지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해요. 자, 이러면 레이저 조각기 이론이라고 선생님 한번 완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때요? 레이저 조각기 프로젝트에 딱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레이저 조각기 이론이라고 해서 작은 친구가 여기 하나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린 여기 아래 또 뭔가를 추가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페이지 사본 생성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페이지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복사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복사본이가 나와 있죠. 그럼 동일하게 이 친구를 지워주세요. 지워주고 레이저 조각기 실습 예제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에 완료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 여기에 레이저 조각기 실습 예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위쪽 보면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과 여기 실습 예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점은 여기 우리가 사본을 만들면 여기 위쪽에 있는 내용이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습 예제라고 개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칸을 늘려서 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별도로 새로운 하위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이번엔 새 하위 페이지가 등장하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레이저 조각기 실습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해볼까요? 수행평가라고 했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이렇게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론, 실습 예제, 여기는 수행평가. 그리고 하나 더 성찰 활동을 추가해 볼게요. 레이저 조각기 성찰 활동. 이렇게 완료라고 하면 이론, 예제, 수행평가, 성찰 활동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4가지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구조화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에 큰 페이지가 있고 그 하위에 해당되는 하위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나는 만약에 이 예제에서 더 작은 하위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하위 페이지 추가 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 기능 예제 이렇게 추가된 거 볼 수 있죠? 동일하게 이 친구를 클릭한 다음에 플러스 눌러주면 이제 심화 기능 예제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체화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갖다 대면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만약에 옆에 또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맨 가장 큰 개념을 눌러주신 후에 여기에서 새 페이지를 누르면 가장 큰 새 페이지의 범주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 프로젝트라고 해볼게요.
그럼 옆에 또 인공지능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죠. 그럼 또 동일하게 여기에서 하위 페이지를 추가한 후에 인공지능 이론 이렇게, 그리고 이걸 클릭하고 새 페이지 추가해서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실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인공지능 활용, 뭐 수행평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여기에 인공지능 성찰 활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활동들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레이저 조각기 프로젝트와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한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끌어서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위치를 끌어서 파란색 줄 위치에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삽입에 돌아가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용을 알차게 꾸며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하는 전체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섭렵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편집을 했으면 이걸 반드시 게시를 해줘야 돼요. 우측 상단에 보면 게시가 보일 겁니다. 이 게시가 뭐냐면 내가 온라인상에 만든 지금 이 하나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된 소스, 오픈된 온라인 공간 속에 공유하는 기능을 바로 이 게시라고 하는데요. 여기 게시 버튼 눌러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CD테크에 오늘이 3월 12일이니까 0312 이렇게 한번 주소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이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복사해 놓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공개 검색을 했을 때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또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 선택하면 되겠고요. 물론 수행평가할 때는 선생님이 확인해 볼 수 있고 외부 검색을 허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풀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게시 버튼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게시 중이라고 하는 알림이 잠깐 뜬 후에 하단에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되었다고 하는 공지가 나와요.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사이트를 외부에서 이 링크만 알고 있으면 혹은 검색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만든 이 오픈된 사이트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활성화가 된 겁니다. 자, 선생님, 이거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보면 사이트 링크 복사예요. 클립 모양 보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들이 게시한 그 사이트 주소를 다음과 같이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곳에 가서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면 좀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사이트를 이렇게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도구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설정했던 이 주소가 이렇게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이트 링크를 게시해서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탐구하는 주제라든지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이나 과정이나 뭐 실습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다 작성해서 기록으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제 마무리를 자, 그 다음에 가장 끝쪽에 테마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테마는 그냥 간단하게 디자인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건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조금씩 테마가 바뀌는 걸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자인적인 테마를 바꾸는 기능이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꾸며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남겨놔 보도록 이렇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추가적인 기능 몇 가지만 더 설명하면요. 여기는 마지막 작업의 실행을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뭔가 잘못 삭제하거나 작업을 했다 했을 경우에 다시 실행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고요. 얘는 앞으로 돌아가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미리 보기 친구, 이거는 딱 버튼 눌러보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홈페이지가 핸드폰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 태블릿을 봤을 때, 그리고
노트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여기 누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깨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그다음 우리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노트북에서는 가장 깔끔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끄시면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클립은 아까 말했죠? 이 게시된 링크. 만약에 선생님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요거 링크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링크를 복사해서 선생님한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건데, 이거 지금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협업해서 이것 또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사용자 및 그룹 공유인데, 이거는 상대방의 구글 주소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 그걸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가지 이제 설정적인 기능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는 위쪽과 측면이 있는데, 측면을 누르면은 지금 위쪽에 있던 배너가 어떻게 돼요? 여기 탭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건 이건 숨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위쪽으로 해서 그냥 딱 보기 좋게, 이 종류가 몇 가지 되지 않을 때는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 편집 도구를 활용하거나 무조건 내용을 조금이라도 고쳤다고 하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게시를 눌러줘야 돼요. 이 게시 버튼. 그래서 다시 한번 게시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게시된 현재 버전, 현재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만 있지만, 너가 좀 전에 수정한 최종 버전을 보니까 안녕하세요 뒤에 흐흐가 붙어 있더라. 맞니? 라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문제 없다라고 하면 게시 딱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게시 중 나오면서 사이트가 성공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 라고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러면 최종적으로 사이트 제작과 게시가 완료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 도구를 활용해서 온라인상에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